어느 날 김홍도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성린, 겸재정선에게 그림을 배운 화가이며 그의 신부는 중인이었습니다. 김홍도보다 18살이나 많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점잖으면서도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마성린, 그리고 맑은 성품을 가진 김홍도. 두 사람은 어느새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성린이 김홍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인왕산 아래에 자리 짜는 양반이 있는데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보는 것은 어떤가? 김홍도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양반이지만 생계를 위해 자리를 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라고 모두 풍족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경제적 기반마저 잃어버린 양반들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리 짜기였습니다. 김홍도는 마성린을 따라 인왕산 아래 옥인동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들은 김생원은 김홍도가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습니다. 김홍도는 가져온 쌀자루를 한쪽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원은 사방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몰락했지만 양반으로서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신분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대 안에 과거 급제자가 나오지 못하거나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최소한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양반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양반이라도 자식만큼은 반드시 공부시켜야 했습니다. 김홍도는 책을 읽는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활쏘기를 가르치며 무관의 길을 기대했었습니다. 김홍도는 화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씩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생원이 주먹만 한 고드렛돌을 넘기며 자리를 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아내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왼손으로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 길에 마성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인이라고 모두 같은 중인이 아니듯 양반이라고 모두 같은 양반은 아닌가 보군. 김홍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왕의 그림을 그리는 어용화사가 되었고 그 공로로 벼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인의 신분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능력이 있어도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던 중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 시대의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과연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양반도 벼슬하지 못하면 힘든 삶을 살고 중인과 평민은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신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홍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만큼은 신분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홍도의 그림은 한 시대의 사람들과 삶을 기록한 조선 최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 채널 푸르메입니다.